그거는 여러분이 이거 절대 책임장이 있습니다. 얘네 교육개념을 도와달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너는 알아도 그게 얘네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어제보다 우리 정치적으로 나도 사단이 나고 큰일이 나요. 내가 왜 관여하잖아. 자, 오늘 팟캐스트를 인도할 분은 인지연 수석 대변인입니다. 발언문이 인지연 대변인이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저보고 탈북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인지연 수석 대변인한테 저 이화대학교 나온 여자예요. 그렇게 얘기 좀 하라 그랬어. 탈북자가 아니고 임보길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따님이신데 아무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성적으로 우리 당 창당하기 이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공화당에는 북한 인권 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상시위원회로 저희들이 바꿨는데, 거기에는 자유의 소리 김성민 대표, 또 NK 코리아의 김영광 대표 등 탈북 인권 단체, 또 북한 인권 단체에 거의 뭐 대부분 반 정도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를 선언하고 우리 공화당 북한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또 북한 인권위원회 분들이 지난번 미국에 북한 인권의 날에 많은 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제가 당의 원내 수석할 때 11년 동안 심재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법을 반대를 했어요. 11년 동안 전 세계 유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방국가들은 북한 인권위원회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북한에 25만 명 되는 정치 수용소에 수감되고 있는 정치범이라 그러죠. 또 현대사에서 자기들의 그 주민을 250만 명을 굶겨 죽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2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저도 어떤 북한에서 탈출한 분을 만났는데 저는 생생한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때 이 사람은 평양에 있었는데 평양까지 이제 먹고 사는 상태가 안 되니까 다 고향을 가도록 했다고요. 그 고향으로 다 내려보냈는데 최후의 보루 평양하고 군에까지 식량 공급을 하다가 그 공급 상태가 안 되니까 집에 갔더니 벌써 어머니는 굶어 죽어 계셨고 집에 아버지는 아무튼 굶기 싫어가지고 탈출해서 중국 가셨고, 또 이분도 중국에 나와서 저를 뵀는데, 아무튼 지도자 사람 잘못 만나서 2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뼈에 사무치게 엉어리져 있습니다. 북한이 거주이전의 자유, 또 통신의 자유, 여러 가지 모든 자유들이 묶여 있는 상태고, 평양을 보고 문재인 씨가 평양의 발전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평양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제2도시, 제3도시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먹는 문제가
가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 북한 괴뢰 정권입니다. 지난번 그 판문점에서 넘어왔던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 결국 오청성 씨가 와서 자기는 아버지가 당간부고 또 당간부기 때문에 판문점 그 사선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고 군에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본면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그러니까 배를 이제 그 총탄을 맞아서 수술을 한다고 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국정 교수가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의 기생충이 있더라. 지금 김밥 드시는데 저기 요즘 영화에 뭐 기생충 가는 건 영화 있잖아요. 이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이 정권하고 붙어 있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생충이 있어요. 기생충. 그야말로 기생. 문재인 정권의 기생에서 자기들의 인권을 노려보는 그런 기생.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공생관계가 있는 거 있어요. 그게 공생의 관계와 기생의 관계가 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그건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당 간부의 아들이 휴전선에 근무할 수 있는 정도면은 이 정신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김정은 정권의 세택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배에서 기생충이 그래 많더라. 그거는 뭐냐? 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먹는 거예요. 밭에 가면은 무의성에 무 켜서 먹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북한인권법 11년 동안 저 문재인 좌파 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북한인권센터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3개월 만에 예산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이분이 돌아가셨는 이후에 우리 북한 인권위원회, 우리 당의 인권위원회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무튼 하나원에서 6개월 하고 나오면은 48만 원을 준답니다. 그것도 6개월 동안 준대요. 그동안 직장을 못 찾으면은 계속 압력을 넣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이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 관련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왜 그러냐?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한테 눈치 보고 있으니까 탈북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지연 수석 대변인이 탈북민 정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탈북민 정책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금액도 완전히 죽여버리고 또 탈북민들에 대한 감시망은 대단히 높습니다. 박성학 씨가 이 쏘는 풍선 있잖아요. 애국 풍선, 풍선 쏘는 거를 금지하고 못 쏘게 하고 탈북단체들 감시하고 그런 역할만 한다. 그것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김정은한테 저는 무슨 약점이 잡혀가 저럴까? 그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 이 정도로 하고 문정 대표님 말씀 듣고 인지연 수석의 오늘 팟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니까 기말고생. 우리 여러분들 정책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을쯤 되면 우리 정치학 박사학위를 하나씩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서도 보잖아요. 그런데 영어 자막을 좀 달아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제목만이라도 영어 자막을 좀 달아달라. 그래서 애들, 자기 이제 2세들 있잖아, 1.5세들. 이런 애들을 이제 이걸 보면 그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유튜브에 최소한도 간략한 브리핑이라도 좀 영어로 해주면 그 애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단디 방송은 DD2 방송으로 단디하다, 그러니까 DD2. 우리 공화당 방송은 Korea Our Republican Broadcasting 이렇게 해가지고 KOR 방송으로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더해서 세계 만방에서 이거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일본어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고 러시아말로도 하고 세계 각국의 그 주요 언어들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영어로 한번 시작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 임 대변인하고 저하고 한번 영어로 그냥 한번 방송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영어 단어 3단어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까지 4단어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하고요. 우리 임 대변인은 뭐 미국 변호사니까 잘하실 테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제가 유세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세계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지금 홍콩에도 여러분 가서 CNN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면 중국식 영어로 막 하잖아요. 차이나 이러면서 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방송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황정엽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으신데 저는 그분이 여기 아사하신 분들, 저도 아직 가서 조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가서 조문하시라고 그러는데 황정엽이라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사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년에 식사하시기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밥 먹기가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바짝 마르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밖에 안 먹는다고 근데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제 자서전에 황장의 편을 한번 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황정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왜 그러면 북한을 떠났느냐. 도저히 북한 국민들이 굶어 죽는 꼴을 제가 그래도 북한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올 때는 김정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못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놈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귀신 같은 놈인데 백성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놈이라서 저놈 밑에 있어서 더 이상 국민이 굶어 죽는 꼴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과 함께 자기는 북한이 3년 내로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오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나라를 3년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말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안 갖다 쏟아 부어 넣었으면 자기는 3년 만에 망했다고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 넘어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남쪽에 있는 좌빨들은 자기가 북한에서 공산주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었냐. 근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좌빨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믿고 맨날 좌빨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얘기만 믿어서 참 걱정이다. 그리고 이 좌빨들이 그야말로 떠나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기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평양에 가서 좀 살아봤으면
여러분 평양에 사는 거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평양에 살려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일반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주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잘 모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도 북경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경에 거주하려면 거주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북경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북경에 와서 일하는 사람, 북경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북경에서 강남 지역 같은 데 사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가 사람들을 뭐 나눠서 얘기하는데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니 이 젖발들이 한 번도 평양 아니라 아오지 창공 가서 한 번 일주일만 버텨보면 아이고 이 좌익 세상에서 다 벗어날 텐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말 믿지 않고 북한에 대해 자꾸 미워하고 선전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 하신 것이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권이 이 문재인 선생이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인권 문제 눈 감고 맨날 북한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김정은 정권하고 뭘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대변인 감사하고 또 오늘 좋은 공부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팟캐스트에서 여러분들 앞에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6.25 참사, 우리 공화당의 6.25 참사 그 이전에 제가 북한 인권 관련해서 한 번 정도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모든 작가들이 자신들의 책을 쓸 때 첫 문장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얼마나 수백 번 고쳐 쓰는지 아시느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말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말의 서두를 어느 말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인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인권하고 북한 인권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의 인권,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기라도 하는지 그런 자문으로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성옥이라는 만 41세의 엄마가 그리고 그녀의 아들 만 5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알려진 것은 2019년 8월 12일 알려지고 그녀가 죽었다고 발견된 것은 죽은 시점이 아니라 발견된 시점은 지난달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젊디 젊은 40대 엄마와 어린 아들이 어떻게 죽었고 굶어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 처절한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실제적 사실에 대해서 사실적 그 정보만이라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사를 참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한성옥 씨는 10년 전에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숨진 채 8월 12일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요금 미납으로 물이 끊겼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집에 방문한 수도 검침원이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해서 관리인에게 알렸고 이 관리인이 숨져있는 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은 집엔 고춧가루 외에 먹을 것이 없었고 통장 잔고엔 영원히 찍혀 있었습니다. 5월 말 통장에 남아있던 3,858원을 모두 인출하고 2주 정도 지나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월 중순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죠. 고춧가루만 남았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점입니다.
맵지 않고 고춧가루라도 고춧가루 먹어서 허기가 가신다라면 고춧가루까지 남김없이 먹었을 굶주림이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 연사 때마다 우리 당원님들께 북한 인권 변호사, 미국 변호사 뭐 이렇게 소개되곤 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16년 말부터였고 2016년 3월 3일 11년 동안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조원주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재권이란 자와 같은 자들에 의해 저지되었던 북한인권법이 탄생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통일부와의 소통, 그런 현장에 모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해놓으라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북한인권법 제정 당장 하라! 라는 그런 1인 시위를 거리에서 100일, 2013년 100일, 2015년 100일, 그렇게 200일을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해본 경험을 한 이런 1인 시위, 그러니까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선거 공약으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장강급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팀의 인턴으로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건 슬로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 하면서 그 사람에는 포함된 사람도 있죠. 뭐 성소수자라는 이름의 동성애자, 그리고 좌파 진영이 장악해버린 장애인들 일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북한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되는 자로서 한송옥 모자 아사 사건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옥 모자 아사 사건을 저는 무엇이라 보는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장 평화쇼에만 골몰하고 북한 주민, 탈북민의 인권과 복지를 도외시한 문재인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굶어 죽은 것, 그리고 그 개인이 우연찮게 탈북민이었다, 이런 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으로 산다는 건 어떨지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북한인권운동가, 북한인권 변호사라고 칭해지는 자로서 탈북민들과의 접촉 기회가 여러분들보다 많았고, 그리고 탈북민 중에서도 지도자, 탈북민 리더분들을 모시고 세계 제네바도 가고 암스테르담도 가고 워싱턴 DC도 가고 보스턴도 가고 런던도 가고, 그렇게 국제사회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 참상을 알리는 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탈북민 선생님들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다르십니다. 이 한송옥 모자 아사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 가슴을 치고 기가 막히게 하는 까닭은, 탈북민들을 우리 그 인권운동을 하거나 대한민국 언론이 소개할 때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대외적으로 자유를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조차 난 배고파서 살기 위해 왔습니다, 배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무엇도 먹어봤어요, 쥐도 먹어봤어요, 그것이 그분들의 그분들은 모두 영웅입니다. 영웅. 그분들의 무용담인 셈이죠. 그 북한 그 끔찍한 정권을 탈출해낸 그 스토리인데, 탈북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그 탈북민에 관련된 법조항이 있습니다. 탈북민을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어떤 용어로 쓰냐면은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합니다. 북한 이탈주민. 그냥 탈북자도 아니고 탈북민도 아니고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합니다. 북한 이탈주민을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이북지역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근데 이런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이런 단순한 수식어로 보이는 말들이 그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보호,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중국 국적을 덜커덕 취득해버렸을 경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대상이 되는 탈북민들도 지금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탈북민 하나원, 그리고 부산 지역 탈북민 지원센터 이런 곳을 운영하시는 강동환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 모자 아사 사건을 접하시고서 쓰신 그 정보에 따르면은 탈북민에 대한 그 지원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가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 잔뜩 쟁여 있는 그 예산, 그 돈의 절반이 남북 하나 재단 그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제대로 탈북민 복지에 대해서 돈이 적절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쓰였더라면 이런 한성옥 씨 모자가 2019년에 북한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탈북민의 지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적 정보보다는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답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위장 평화소열만 골몰하고 탈북민의 인권과 복지를 도외시한 문재인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하면서 그 좌파, 소위 진보라고 자기들을 자칭하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바를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밥 먹을 권리를 그 인권 용어로는 식량권, right to food라고 합니다. 식량권.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존엄을 유지하면서 먹을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충분한 식량이 확보될 권리, 그런 것을 식량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식량권을 이 좌파 진영에서는 생존권이라고 변질시켜가지고 북한 주민들 지금 당장 식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존 못할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우리 빨리 북한에 퍼주기 해야 돼요. 그것이 좌파 진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할 때 그 어구를 제정함에 있어서 식량권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생존권. 당장 북한 주민들 굶어 죽으니 빨리 돈 퍼주기 해야 된다. 그런 말에 서구의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기만당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에서 한창 싸웠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북한 인권에 있어서 여러분 보호와 증진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북한 주민, 북한 인권이라고 말할 때 인권 유린, 정권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human rights violation, 그러니까 widespread, systematic, grave and human rights violation을 정권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유엔이 고발한 것이 2014년 그 COI 보고서라는 데에서 고발을 했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탈북민들 10이면 9명이 말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이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한 땅, 대한민국 와서야 인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소중한 걸 알게 되었고 나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탈북민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는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이 보호와 증진의 차이가 보수우파, 좌파의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보호라는 것은 인권이 없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지만,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고 있고 그것을 개선시키고 나아지게 한다라는 이런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표현으로서 좌파 진영은 자신들을 진보라 칭하고,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를 홍보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현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OHCHR 그 오피스 오브 하이 커미셔너 포 휴먼 라이츠라는 유엔 인권 대표 사무소, 거기 있는 한국인들은 다 소위 진보 좌파들입니다. 한국인이란 한국인은 다 진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 인권 유엔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며 억지로 숨기려 애쓰고 있음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북한 인권법의 제1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의 1조, 이 법은 북한 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 인권 선언 등 국제 인권 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구분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 지금 현재 이북에 있는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송옥 모자와 같이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송옥 모자 사건이 기가 막힌 일은, 그리고 이것을 제가 당당하게 정치적 살인이라고, 문재인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원, 제한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배분되어야 할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 우리가 한창 탈북자라고 했었죠. 그것을 학자들이랑 전문가들은 탈북민, 자자가 놈자자라고 해갖고 탈북민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착되었는데, 탈북민들한테 가야 될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었더라면, 그야말로 뭐 연설 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시듯이 박원순이 저렇게 평양에 갖다 퍼주자고 하는 그런 돈이 제대로 그 모자 가정에 제대로 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었더라면, 문재인 정권이 북한 미사일 만들어지건 안 되건 간에 무조건 북한에 퍼주게 하는 그런 돈들의 100만 분의 1이라도, 몇 천만 분의 1이라도 그 모자의 가정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한성옥 모자, 북한에서 굶주림 피해 대한민국 들어왔는데 또다시 굶주려 죽는 그런 끔찍스러운 비극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북한 인권법, 모든 것이 다 사문화되고 시체 상태라고 그 한반도 인권과 통일에 관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일찍이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11년 동안 진보라는 자들이 맨날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인권, 난민 인권, 뭐 정우성 같은 사람들 많이 말하죠. 난민 인권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할 때 11년을 싸웠습니다. 11년을. 끝까지 저지하다가 2014년에 유엔이 COI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인권의 참상을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로서 폭로를 하고 나니, 그제서야 진보라고 자칭하는 종북 좌파 진영에서도 자신들의 그 비겁함, 온갖 인권 다 말해가면서 북한 인권만 철저히 침묵하는 그 비겁함과 모순, 그것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결국에는 북한 인권법을 합의하는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에다 증진이란 말을 넣고, 그리고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다가 그 검사가 파견되는 것도
파견이 아니라 원래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인권기록이란 크라임, 범죄를 기록해야 되는 작업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법을 사랑한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2016년 3월 3일 공포되고 9월 4일 그해 당해 9월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박근혜 대통령 없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확신을 품고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탄핵하시던 그해 3월 3일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9월 4일에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합의 전체, 그러니까 기권자 빼고, 종북스러운 국회의원들, 기권자들 빼고 합의해서 그렇게 북한인권법이 감격적으로 11년 만에, 2005년에 모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이후로 11년 만에 2016년에 그렇게 제정이 됐는데요. 당장에 대통령님 10월달, 11월, 12월 그 난리 치르는 동안에 9월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10월부터 종북 좌파 기획 음모 탄핵이 작동되면서 그 법이 제대로 굴러갔겠습니까? 대통령님 탄핵되시고 2017년 문재인이가 권력 찬탈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고 나니 이 11년 만에 국제사회의 눈총을 피해서 제정되었던 북한인권법을 이 종북 좌파들은 너덜하게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예산 삭감해버리고, 북한인권재단이란 건 여러분 뭐 재단인가 보지? 재단이 있어야 되나 보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탈북민 리더들, 탈북민 북한인권 운동가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그런 모든 행동과 활동들이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의 거의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요소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파견되기로 했던 법무부 검사들, 그들은 다 모두 사퇴했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구호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가짜 대통령의 가짜 평화쇼. 그것이 바로 한성호 모자와 같은 각 개인 가정에까지 다 미쳐서 거대한 정치적 살인의 희생양이 돼버린 한성호 모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북자를 무엇이라 칭하는지. 장진성 탈북시인,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시 제목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 장진성 시인이란 분은 통일전선부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대남 공작을 꾸미는 전초기지 통일전선부, 북한에, 거기에서 온갖 선전선동, 남한을 뒤집어 엎는 선전선동을 능숙하게 행하신 장진성 작가, 김일성 대학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시에 탈북자라는 제목의 시에서 하신 말씀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들어보셨겠지만, 먼저 온 통일이 바로 탈북자다. 탈북자란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처음 본 게 2007년, 2008년 그랬는데, 먼저 온 통일을 과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한성호 모자의 죽음이, 굶어 죽는 거 무서워서 대한민국 왔는데 굶어 죽어버린 그 끔찍한 아들, 엄마, 그 모자의 죽음이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을 때, 그래, 문재인이 잘못해서 다 이 지경이야. 기승전 문재인 탓. 문재인이
글러먹어서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님 정권 때 리더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도 제정이 되고, 리더가 바로 섰기 때문에 김정은 참수작전도 승인이 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각 시민으로서, 그리고 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분단 조국의 국민으로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 과연 나는 먼저 통일 탈북민에 대한 나의 자세는 과연 마음의 자세조차라도 품어본 적이 있었을까? 과연 우리가 매일 말로는 자유통일 이룹시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북한 주민도 향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알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저런 두런두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명실상부라는 말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실상부. 명실상부란 말 우리 어른들은 많이 잘 쓰시잖아요. 이름과 실상이 딱 들어맞는다. 이름과 실상이. 여러분들께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문재인은 명실상부한 수석대변인 맞죠? 딱 들어맞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제가 연설 때 감히 우리 당원님들께 여러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누구입니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하고 여러분의 수석대변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또 인지한 해주시고,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실토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딱 머리에 딱 기획을 하고서 여러분의 수석대변인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를 긴급하게 제안받았을 때 나는 북한 인권 변호사인데 나는 그냥 인권 변호사도 아니고 북한 인권 변호사인데 과연 나는 명실상부한 이름과 실상이 딱 들어맞게 북한 인권 변호사로 제대로 살아왔는가? 제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될 때까지는 좀 제대로 했습니다. 그것을. 근데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대변인 역할 충실하다 보니 제가 그 북한인권단체 NGO 단체장이에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영어는 더 멋있습니다. Now Act for North Koreans, 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 액트예요. 우리 당과 우리 공동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행동. 북한인권 말하라도 아니고 북한인권 돈 내라도 아니고 돈 내는 것도 액트죠. 액트. 저는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준비하고 지금 두런두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 내내도 과연 나는 북한인권 변호사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의 반성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러니까 오늘 이 한성호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이탈 주민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게 얼마나 안 좋고 열악한가 이런 사실적 정보를 듣길 원하셨다라면 저는 좀 다른 방향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명실상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 우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 우리는 명실상부한 분단조국의 통일을 꿈꿀 자격을 갖춘 여전히 분단조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대박과 같은 통일, 그것도 문재인도 제거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냈을 때 과연 나는 북한 주민
우리와 너무 다른 그들을 다 보듬으며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안을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었고요. 제가 이 통일과 북한, 지금 이렇게 한성호 모자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맞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문재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통일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헌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헌법 제3조 일명 영토조항, 그리고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조항. 제가 그 헌법 한 번씩 우리 정작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법 지켜야 돼요, 법치 무너졌어요 하면서 여러분들 법 잘 안 들춰보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여기서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한만의 영토가 아니라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우리는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냥 남쪽 국민 아니죠. 문재인이 말한 남쪽 국민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은 돼야겠습니다. 저에게 통일이 뭐라고 물으신다라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너무 멋있었죠.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이래야 언론이 잘 받는데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너무 강렬하고 짧고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는 통일은 대박이다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저는 통일은 한반도가 정상이 되는 날, 한반도의 정상화, 한민족의 정상화, 지금은 너무 견딜 수 없게 비정상, 지금은 너무나 견딜 수 없게 2,500만 북한 주민을 그 감옥국가, 김정은 그 한 놈만을 위한 전체주의 3대 세습 독재 하에 놔놓고 종교의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도, 통신의 자유도, 그 사상과 생각의 자유도 없는 그 끔찍하게 많이 열거되는 인권 유린 지경에 처해놓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잘 지나가네. 역시 시간은 무섭습니다. 그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저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오래간만이시죠? 맨날 막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고 연습만 해야 되고, 저도 하고 싶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많고, 또 저도 말과 글에 능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님들하고 이렇게 두런 저의 매일매일의 메시지를 전달할 날도 언젠가는 다가오겠지, 뭐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멍석에 깔렸을 때 제대로 제주를 띄워야 제주꾼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의 시간을 잘 갖고 싶었는데, 제 스스로가 매기는 점수는 한 60점입니다. 60점. 워낙 우리 당원님들께서 저를 아껴주셔서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죽음, 너무나 부끄러운 죽음,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또한
뭐 이거 정권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뭐 복지 정책을 뭐 수정해요. 뭐 아니면은 뭐 지원책을 늘려가요. 뭐 이런 정상적인 제안이라도 하겠는데 정권이 이 지경에다가 이게 완전히 친북 주사파 종북 정권에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정책적 대안이라는 것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우린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예. 아니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제안이나 정책 대안을 제안할 수가 없는 지경의 이런 참사 수준의 정권 하에 있다 보니까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인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행스럽게도 주 공동대표님께서 북한 인권 그리고 이 친북 주사파 종북 정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대처 방안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지금 마음이 절망스러우실 때 아이고 이렇게 지치고 힘든 거 언제 끝나나 벌써 지치지 마십시오. 시작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도 못 끌어내렸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여전히 871일째 옥중에 계시고 이겨야 끝나는 겁니다. 이겨야. 이길 때까지 우리 공화당의 전진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박근혜 대통령님만 구출하면 나 이거 그만할 거야. 어림없는 소리 하십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 문재인 끌어내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통일 제대로 이뤄내서 분단조국 드디어 하나 되었을 때 북한 주민과 사회통합이라는 멋있는 말로써 제대로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야 멈춰야 하는 게 우리의 태극기 항쟁, 우리의 태극기 혁명인 줄 여러분들 모두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인전 대중 특별히 큰 박수 부탁드리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좌파 정권의 뭐 고의적으로든 고의적이지 아니든 북한의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리는 정책을 안 하고 또 옛날에 임수경이 같은 애는 탈북 국민들을 갖다가 뭐 배신자니 뭐니 이런 나쁜 좌파들의 그 인식 구조 속에서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가족만 챙기는 거, 내 새끼, 내 형제, 그 외에는 다 타인입니다. 타인. 특히 도시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성숙된 시민사회, 선진사회는 두 가지 자본을 갖는다. 하나, 물질적인 토대가 안 되면 민주주의도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 물질적인 자본 플러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자본이다. 정신자본. 더불어 갖고 가는 공동체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탈북자들이 여기에 왔을 때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여기에 와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보살펴야 되는, 국가만이 보살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구성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헌법이죠. 영투조항에. 물론 뭐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로 국제법적으로 북한도 독자적인 국가로 행세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영원히 그렇고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들을 일단 우리 같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그 못된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쪽으로는 야, 우리 사회가 너무 돈 그러고 너무 권력지향적이고 물질지향적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을 경시하고 혹시나 탈북민이라 깔보고 이러면서 옆에서 죽는지 사는지 무관심한 건 아니었냐, 이런 반성을 저는 또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북 정책이 특히 문재인 정권은 정말 잘못됐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세력에게 아직도 반성과 사죄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안 받는데도 그렇게 쌀로만 또 준다고 그러고 막 억지로 이상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비판받고 업신여기면서도 무슨 책을 잡혔는지는 뭐 내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다 밝혀낼 거예요. 무슨 뭐 김정은이 뭐 고든창이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문재인 크리비언 노스 코리안 에이전트, 에이전트란 얘기까지 했잖아요. 팍스뉴스에서. 그거를 번역하면 could be, 뭐 심지어 막 간첩일지도 모른다. 약간의 가정법이 50% 가정법이 있는 편인데요, 먼저로. 이러니 이게 탈북한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편안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환영받고 대한민국 힘으로써 이렇게 정착하고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뭐 그런 면에서는 확고하게 인식을 하고 탈북민들에 대한 최대한 조치를 해드리려고 많은 애를 쓴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 당시 민주평통 대통령직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인권법제위원회 제가 상임위원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보면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아까도 얘기, 임수경이 한 얘기가 아마 그게 좌파들, 특히 주사파 종북 세력들의 마음일 거예요. 배신자라고 말해,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가 참 국방 예산 낭비예요. 남북 간에 대결해가지고 정치 발전 안 돼. 국제사회에서 사강들이 분단 체제를 이용해가지고 EEJ로 계속 지금 외교적으로 이용당해. 그래서 자유민주 통일을 빨리 이루는 것이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인데, 지금 저 문재인 씨가 추진하는 정책은 오히려 분단을 연고하고 저 못된 체제를 먹여 살려서 연방전이 뭐냐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인류 역사에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멘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이론적으로 연방전에 그런 건 역사 전개상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없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흡수통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 흡수통일인데 이 정권 하에서는 자꾸 딴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는 것이 맞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오늘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셨고, 이렇게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좀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화당에서 하는 광화문에서 현장 행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좀 알았다고 그랬다가 이제 이리 오라고 그러면 좀 취소하는 분이 많이 넘어요.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싸워야 되는데 속된 얘기, 여기 와가지고 지식인들 마이크 잡으면 찍혀가지고 뭐 학교에서 불이익 받을까봐 못 오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사선정하고 그럴 때 외로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과정을 게을리할 수 없고 최대한 하여간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마디 더 한다고요? 잠깐만. 아니, 오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해서 저 한마디만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대상, 타겟은 청년들입니다. 그것도 해외에 계신 청년들. 제가 그 북한 인권 NGO 단체 비영리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의 단체장이라고 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식 때는요, 이 광화문 광장에서 통일박람회도 제가 세 번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체로서 참여해서 여기서 막 좌파 박원순이가 막 이상한 거 막 잔뜩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님 재임 때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는 통일박람회를 해서 여기에서 이 통일 잔치가 벌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참여하셨고, 저도 주최 측으로서 우리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차려가지고 했었고, 그때 제가 제 명함에다 미국 변호사 뭐 이렇게 뭐 단체장 미국 변호사 이렇게 하니까 예일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찾아와서 자원봉사하고 싶다, 뭐 콜롬비아 다니는 학생이 찾아와서 자원봉사하고 싶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해외에 계신 청년들, 그리고 방학 중이라도 우리 공화당 그리고 이 천막당사 주변을 오고 가시고 싶으신 청년들, 우리 공화당은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북한 주민 해방의 꿈을 품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또한 조국 자유 통일의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에 노크해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은 북한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를 가장 확실하게 고발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입니다. Our Republican Party. 여러분들 청년들 많이 우리 공화당에 노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야간 수업 있는 보충 수업과 야간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집에 갈 생각 하지 마시기로 해볼까요? 저요, 졸려서가 그런 게 아니고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근데 오늘 안경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하나 가져왔는데 저 선글라스 끼면 건방지다 그럴까봐 여기다 넣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시작하면 웬만하면 중간에 도망가는데 우리 당의 수석 대변인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갔다가 걸리면 혼날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박태우 최고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너무 막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째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끝낼게요. 최대한으로 빨리 한번 끝내볼게요. 문재인 우리 퇴출시키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퇴출돼야 되는 이유가, 저 양반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베트남이 통일될 때 희열을 느꼈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장개석 군대가 어떻게 쫓겨났죠? 사실은 그때 부패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공산당 그야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됐는데 5명에서 시작했느니 10명에서 시작했느냐는 공산당한테 중국권도 뺏기고 도망간 게 부패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그 옆에 무슨 산호맹이 됐든 무슨 주사파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수 우파 대한민국 보수 우파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맡겼다가는 대한민국의 통일은 영원히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타락했고 이 사람들이 시대정신을 못 읽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북한은 뭐냐? 주체 사상으로 왜 자꾸 공산당을 독립군이라 그러고 공산당 사람들을 상주자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거기 유공자로 하자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주체 사상, 민족 사상이 특별한, 일본도 배척한 사람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독특한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옳은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이쪽에 이승만 대통령이 괴뢰정부 세웠다고, 미국의 괴뢰정부 세웠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정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은 중국의 괴뢰정부라는 거 모르세요? 그걸 다 알면서도 이놈들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든가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통일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역사 앞에 자기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이 있을 더 큰 문제점이다 이거죠.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면 어떠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통일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 맨날 우리 무슨 이주청 교수님 양쪽 각본 이런 얘기하잖아요. 미국을 끊어버리고 일본을 끊어버리면 머저를 벗긴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된다. 맞는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하고요. 종전협상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완전히 북한 놈 김정은이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 통일이 가장 민족적으로 피 흘리지 않고 공짜로 자기들이 부패한 보수 우파 세력은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통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빠른 걸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유라는 개념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이란 거 인간 하향 평준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등 부르짖다가 결국은 이른바 공산주의로 부르짖다가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는데 우리가 자유를 지상하면서 통일을 원하느냐. 여러분들 김정은 밑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김정은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 남쪽만이라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뻔한 대답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이라서 죄송합니다. 저기 있는 아저씨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른 길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 위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데 자유를 빼버렸잖아요, 이놈들이. 그래서 제가 전교조 맨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교조 이놈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북한식으로 베트남이 통일한 식으로 통일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가장 피 흘리지 않는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얘네들이 모르고 있는 거는 일본과 미국이 그러면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끈을 끊어놓으면 주한미군 가라 그러고 자기들이 북한하고 뭐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물리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소리인지 개소리인지 소소리인지 모르는 걸 하면 그것이 쉽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지금 세계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추어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완전히 문재인 일본한테 지금 꼬리 내렸잖아요. 지금 뭔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자기가 잘못한 말에 대해서 다시 쓸어 담으려고 하는데 잘하면 안 당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한미동맹이나 한미일연대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놈들이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만 끊어지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북한식 통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놈들의 가장 큰 착각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민족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뺏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회주의 빨간 좌빨들 빨리 물리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홍콩에서 오늘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홍콩이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얘기들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콩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를 한번 경험한 국민들은 자유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개념이 가장 가치가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홍콩 사람들도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이 사람들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천안문 사태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를 하게 될 때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딜레마일 거예요. 저희로서도 큰 딜레마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중국의 야욕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관해서도 무슨 해괴한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포기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계속 우리 임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들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러분 개변의 발전 우리 전문 8월 15일 날 교육 현장 읽었잖아요. 장경순이 거기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은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겪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제일 승질나고 화나고 뭐하는 것이 이놈들이 결국은 우리 보러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넌 이렇게 하면 된다, 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공산적인 좌익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일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세계 열방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이놈들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나라가 김정은일 겁니다.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레짐 체인지라는 게 김정은을 드러내면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공산주의에서 조금 덜 악독한 공산주의로 다음 단계로 변형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가 이북에서는 신이잖아요. 저놈이 말하는 게 결국 법이잖아요. 어떻게 지 고모인가 뭐 삼촌인가 데려다가 대포로 쏴 죽이는 그런 놈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21세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와 가장 지금 대비되는 북한이 있는데 그 수석 대변인 하고 있는 우리 여기 이 대변인이 아니고 우리 문재인 정말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정말 이제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물러나는 것만이 물러나는 것도 사실 아니죠. 내가 쫓겨나는 길만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그 무슨 조국 따라 뭐 조국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한다고 난리 먹었지 치는데 뭐 그런다고 얘기 듣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주변에 있는 그 주사파 세력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비서실장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문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은 그 사람들의 하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똑바로 알고 지킵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미안해요. 최고위원님 한 말씀 안 하실래? 비서실장님은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음악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광화문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 기자회견 7시 팟캐스트 진행됩니다. 음악 주시죠. 노래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박근혜 탄핵무효 즉각 복귀 인생의 목숨은 교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문재인 퇴진 즉각 복귀. 인생의 목숨은 교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라.
넋이라도 잊고 길 향한 일평 당신이야 다시 둘이 있으랴 가시밭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손길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대꼬리 진포되어 넋이라도 잊고 다시 줄이 있으랴 가시밭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손빛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가시밭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늘에 무력 퍼지는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고생하셨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지사항 전달드렸습니다만 내일은 10시, 6시, 그 다음에 7시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더 많은 분이 나와서 강화문 투쟁 102일차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일 그리고 17일 대전 집회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공화당 강화문 천막당사 일정까지 자, 우리 남자 동지분들은 의자 진심으로 고생 하나씩만이라도 많으셨습니다. 일주일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분탕의 경우는 대응하지 마시고 댓글 신고 및 개인 차단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귀한 일요일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해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비록 현장에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리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진정한 자유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영상도 많이 공유를 해주셔야지 또 많은 분들께 영상이 노출이 되고요. 또 많은 분들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 안 계시죠? 엄지손가락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으면 눌린 거고요. 영상 공유와 우리 공화당 라이브 구독은 애국입니다. 그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우리 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